네, 기아의 우승을 기원하며 마련한 코너 이신영의 호시탐탐. 나름 야구 전문가 이신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가을 야구를 예상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일부로 보내드렸고 오늘 2부 순서인데 지난번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을 분석한 후에 2위인 삼성까지 전력을 좀 분석해봤고요.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일단 기아가 현재 우승 확률 매직 넘버가 6으로 줄었죠. 네, 맞습니다. 주말에 키움 3연전을 이기고 그다음에 삼성이 최근에 패를 하면서 매진 넘버가 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 키움전이 보면서 기아는 이번에 한국 시리즈도 우승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일이 깜짝 시구를 해서 네. 내일이 한국 시리즈에 나올까 말까, 네. 나올 네. 수 있을까 이게 네. 기아 팬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일 선수가 깜짝 시구를 하면서 나왔고 두 번째 마지막 경기인가 후라도 나왔을 때가 마지막 경기죠. 키움과의 마지막 네, 경기. 맞습니다. 그 네. 일요일 경기. 네. 거기서 후라도한테 완전히 막혀서 7회까지 1점 1대1이었다가 네. 8회 초에 1점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8회 말에 후라도가 아직 그 투구수가 남아 있어서 네. 후라도가 올라올 수 있었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기는 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8회 어려운 말에 경기죠. 후라도한테 네. 점수를 빼고 5대2로 역전해서 이기는 거 보고 네. 기아의 지금 상승력은 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지금. 네. 후라도가 엄청난 투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아무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선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거의 무실점을 많이 기록하는 투수인 만큼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투수인데 그런 투수를 상대로 후반기에 후반 이닝에 네.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냈다는 무너뜨렸다는 것 자체가 거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렇죠.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어떤 이 기호지세를 막을 수 없다 이런 거. 이제 기아가 한국 시리즈를 가게 된다면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내일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2선발을 네. 맡을 양현종, 네, 그다음에 김도영 선수가 맞습니다. 페넌트 레이스만큼 활약을 펼쳐주느냐. 네, 네, 네. 그리고 뭐 최용호는 나는 계속 잘할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크러치 상황에서 언제든지 점수를 내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영과 양현종, 특히 양현종은 뭐 올해도 자기 역할 충분히 해냈죠.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거론됐던 5선발 중에서 네. 양현종 혼자 지금 혼자 남아서 남아 있는 네, 거죠. 예. 지금 어쨌든 대기록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 연속 170이닝 네. 투구의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사실 엄청난 대기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8개 이닝이 남았죠. 아직 네네. 12게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거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마 네. 본인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음. 한국 시리즈 때 이제 딱 우승을 승리를 하면서 170이닝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네. 본인의 바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기아는 뭐든지 그 생각한 게 좀 다 되는 네. 같은 팀이고. 네. 그래서 그러면 최종 정규로 시즌 1위 예, 가능한가? 다시 한번 순위표를 한번 보죠. 지금 2위와 7게임 차. 네, 그렇죠? 그리고 보면 3위까지는 제가 볼 때 네. 결정이 된 것 같아. 어떻게 봐요? 네. 그렇죠. 아마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전력이나 이런 걸 봐서도 네. 사실 3위까지는 어느 정도 굳혀진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4위, 4위, 5위가 굉장히 결국 치열할 것으로 가을 야구는 4위, 5위까지 가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4위와 5위를 누가 할까를 두고 네. KT, 두산, SSG, 한화, 롯데까지 네, 맞습니다. 롯데까지도 네, 네. 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래서 지금 한화와 롯데가 뭐 반게임 차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 5팀이 이제 두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후반기까지 이제 네. 나름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기아 팬들은 좀 편안하게 네, 볼 수 있고 저 이제 뭐 그렇죠. 나머지 팀들 네네. 팬들은 가슴 졸이면서 계속 그렇죠. 보는 네, 거고. 네. 예. 삼성이 얼마나 지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제 기아는 어쨌든 승리를 뭐 한 3게임 정도 가져간다고 치면 네. 매직 넘버는 그냥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고. 그런데 5강 팀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삼성을 분석했고 네. 지금 뭐 3위가 유력한 LG를 분석해 보죠. 사실 삼성하고 LG가 제일 붙을 확률이 높은 팀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LG의 전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팀들은 다 기아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꾸려졌던 5선발이 용병의 부상과 그리고 또 선발진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 확률가 굉장히 많고요. LG도 역시 용병 투수의 그리고 이탈과 그리고 선발진의 이제 부상으로 이제 굉장히 이탈을 많이 했고요. 네. 그로 인한 불펜진의 연투로 인해서 네. 굉장한 과열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그런 투수진의 부족한 부분을 LG 역시 타선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네. 투수가 못한 상황에서도 점수를 내서 이기는 경우가 그래 간혹 약간 있었습니다. 기아랑 비슷해요. 기아도 선발진이 무너졌지만 이제 네. 기아하고 LG는 이제 불펜진이 기아는 강하고 LG는 불펜진이 약화됐다는 네네네. 점이 좀 다르지만 네. 선발진이 좀 당초 예상보다 네네. 흔들렸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똑같은데 네. 그걸 타격으로 커버하고 있다. 이 네, 점이 맞습니다. 네. LG랑 기아랑 비슷한 점. 맞습니다. 그 LG 그 중심에는 결국 오스틴이 있는 거죠. 오스틴. 8월에 MVP 오스틴. 맞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30 또 음. 30 홈런을 지금 네. 달성했고요. 네. 그리고 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이렇게 안타를 때리고 있는 그리고 모습이 이 친구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오스틴 선수는 중요할 때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클러치 상황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선 핵심에는 오스틴 있고 네, 그래도 선발진도 그래도 엔스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LG는. 그래도 중간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예. 사실 로테이션 거르지 않고 계속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선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네. 라고 그리고 생각이 엔스도 지금 11승인가? 네네네, 10승 넘었죠. 10승 네. 넘었으니까 네. 어쨌든 LG도 결국 가을 야구로 가면 선발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이 그 1선발을 해줄 것 같고 네네. 그럼 2선발, 3선발이 중요한데 그러면 LG는 누가 있을까? 가장 2, 3선발은 최근에 왔던 용병 투수인데 이름이 아무튼 뭐죠? 네. 새로 네, 들어온 새로운 뭐 있어요. 용병 투수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빠른 공을 던지죠. 네네. 근데 약간 제구력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네, 흔들리는 것 같고. 이제 공은 김도영을 빠른 맞춰서 것 같고. 굉장히 화제가 된 맞아, 김도영을 투수였었죠. 맞췄죠. 맞아. 네. 네. 150을 이제 팔꿈치에 날렸던. 예. 그리고 사과가 없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때 분노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일로 이제 NC의 타자가 용병 타자가 이제 내일의 턱을 맞추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굉장히 본인이 미안한 이제 기색을 보여줘서 네. 괜찮다. 약간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는데. 그렇죠. NC의 데이비슨인가? 예, 예. 네. 데이비슨이 하고 되게 네. 자기도 되게 걱정하는 데이비슨 그렇죠. 그런 네.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런 모습 보여서 굉장히 괜찮다. 약간 오히려 더 그래, 열심히 데이비슨 욕한 했으면 사람이 좋겠다. 없어서 네, 기사 없었습니다. 중에. 예, 예. 근데 반대로 LG의 용병 투수가 예, 이제 김도영의 팔꿈치를 맞추는 순간 예. 그 마지막 이닝을 마무리할 때 약간 성호를 긋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오히려 그런 모습이 비춰지자 이제 넷상에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가을 야구 갔을 때 LG를 꼭 이겨야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될 수 않을까. 있고. 네, 사실 LG는 근데 사실 이게 LG가 작년 우승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LG를 만만히 볼 수가 없고 네, 불펜진이 무너진 게 LG는 가장 네. 그 타격이 큰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우승할 때 네. 최강 불펜이었어요. 고우석까지 있었고. 맞습니다. 예, 예. 네, 고우석은 이제 지금 메이저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또 기존에 버텨졌던 불펜도 역시 연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반기에 굉장히 역전을 많이 당했죠. 네, 그렇죠. 불펜진이 약하니까. 네네. 예. 근데 현재 좀 좋은 점은 두산도 그렇지만 그 삼성도 네네, 그렇지만 네. LG하고 상대 전적이 기아가 아주 좋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네. 12승 붙으면 3패? 이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줘서 차라리 삼성 아니면 LG가 올라와서 한국 시리즈 때 붙는 게 더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페넌트 레이스하고 네네. 단기전의 승부는 전혀 다른 거거든. 자, 그쵸. 페넌트 레이스의 상대 전적과 단기전의 상대 전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LG하고 기아는 계속적으로 어떤 둘이 경기를 하면 박빙과 극적인 승부들이 되게 많았던 팀이 LG예요. 네, 맞습니다. 네. 유독 그런 경기가 많았죠. 네. LG랑은 참 힘든 경기들, 기억에 남는 경기들이 많았던 네, 팀이기 네, 때문에 네. LG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 분석하면서 삼성을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뭐 선발, 불펜, 맞습니다. 네. 타격에서 네. 기아에 뒤지지 않는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빠지지 않죠. 네. LG는 그나마 불펜은 기아가 월등히 낫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삼성보다는 좀 덜 두려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작년에 우승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두산이나 SSG가 가을 야구만 들어가면 굉장한 힘을 냈던 것처럼 네. 가을 야구 때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팀은 이제 단기전에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가 아무래도 올라오게 된다면 좀 더 기아와 상대했을 때 좀 더 어려운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저는 그 반대로 방금 얘기한 거예요. 삼성이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우리 네네네. 둘이 그건 의견이 네. 좀 다른 거 네. 같고 그건 뭐 네네. 지켜봐야 될 거 같고. 네네. 근데 제일 맞붙기 좋은 삼성과 이제 LG 얘기해봤고 네네. 그 5개 팀을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네. 우리가 네. 제일 좀 우리 이신영 나름 야구 전문가께서는 제일 전문가가 맞는지 모르겠죠. 네. 나름이죠. 나는 네. 나름. 누가 올라올 것 같아요? 누가 올라 5개 중에 2개를 꼽는다면. 좀 저는 좀 질문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 네, 예. 누가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예측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중 대신 반대로 네. 누가 올라오면 안 되는 이 5팀 중에서 얘가 좀 안 왔으면 네, 좋겠다. 네, 네. 예. 저는 그 팀을 가장 두산으로 뽑고 싶거든요. 그래. 맞아요. 두산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요. 특히 그 가을 야구 때 보여줬던 그런 저력들이 예. 저희 17년도 때도 사실 두산이랑 붙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뭔가 저희가 한국 시리즈 때 어쨌든 5승을 먼저 찍고 네. 그다음에 이겼지만 그 처음에 보였던 그 임팩트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네. 실제로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보여줬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산이 올라오는 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얘기했어요. 네네. 뭐 다른 다 팀 중에 제일 안 올라왔으면 하는 팀이 두산이다. 맞습니다. 네. 기아 팬들은 알고 있어요. 두산한테 항상 기아가 당했다는 네네. 그 과거의 트라우마처럼 있어. 네네. 그래서 두산만 만나면 힘을 못 피는 기아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 두산이 제일 무서운 안 올라왔으면 하는 팀인데 그나마 최근 두산이 너무 안 좋아. 그죠? 네, 지금 맞습니다. 원래 4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네. KT한테 지금 4위도 뺏긴 많이-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얼마나 이게 속으로는 졌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네네네. 두산에 지금 어떤 선수들이 좀 우려가 됩니까? 특히 일단 만약에 두산이 일단 타격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네. 특이하게도 기아와 붙을 경우에 이제 유독 불이 붙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혹시 한국 시리즈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네. 타격의 점수를 내고 나서 이제 사실 그 점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김태견이라는 신인 투수가 있는데요. 김태견. 네. 예. 근데 신인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연소 정구단 상대로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정구단 상대 세이브. 네, 역대 최초로 첫해 10세이브. 그리고 고졸 신인 최초로 고졸 신인 최초로 세이브를 기록하고 약간 그렇게 좀 뭔가 두각을 나타냈군요. 네, 예. 아무래도 뒷심이 굉장한 선수다. 그래서 차세대 오승환이다. 그래요? 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직구가 굉장히 좋은 투수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 한복판에 제대로 꽂지 못하는 이제 그런 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상대 지금까지 전적이 두산한테 뒤지네 기아가 그죠? 네, 맞습니다. 300 네. 기아는 354승, 두산은 397승. 네. 그럼 올해는 어땠죠? 두산과의? 올해도 역시
6승 1패 8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승 1패 8무? 네. 아니죠. 1무 8패겠지. 아, 예, 네네. 예, 아, 예. 1무 8무. 네네. 잘못 봤네요. 네. 네. 그럼 상대적으로 열세네. 네, 부산하고도. 열세입니다. 네. 네. 승률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네. 또 두산처럼 또 조금 힘든 팀이 저는 KT. 아, 저 지금 네. 4등까지 네. 올라온 KT. 네네네. 맞습니다. 얘네는 또 탄력을 받았어, 그죠? 네. 그리고 KT도 예전에 처음 KT가 생겼을 땐 기아가 KT 박살을 냈었는데 네. 한 3, 4년 전부터 KT한테 박살을 나는 경기가 네. 많았어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역시 종합 전적 역시 기아가 72승, KT가 70승일 정도로 비등비등한 승률을 보여주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은 10승 6패로 이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팀에 비해서 나름의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로하스나 황재균, 네네. 강백호 네. 여기도 타선이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 쿠에바스- 터질 수 있는 타선이죠. 그리고 쿠에바스도 잘 던지는 투수고. 네네네. 아무래도 작년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후에바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삼성과 LG는 맞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자세히 분석했고 네. 좀 제발 기아 팬심에 물 담아서 두산과 KT는 안 올라오기를 네. 예.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전했고 우리가 기아 위주로 방송을 하니까 저는 뭐 82년 때부터 해태 타이거즈 어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우리 또 다음에는 또 기아의 우승을 바라는 다른 주제로 한번 더 네네. 얘기 나눠보죠.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신영의 호시탐탐 나름 야구 전문가 이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